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음,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한 시간? 한 30분 정도는 저도 많이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주로 아침 시간에 뭐 책을 보거나 뭐 할 때 자기만의 시간을, 뭐 하루 종일 자기만의 시간이지만 정말 이 음악도 켜지 않고 아무것도 다 차단된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책을 살짝 볼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 외부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는, 그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시간, 30분, 5분도 괜찮고.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시간을 안 갖는 날이 있어요. 안 갖는 날, 시간을. 그럴 때는 뭐 그냥 뭐 일을 하거나 뭘 움직이고 뭔가를 뭐 만들거나 뭐 책을 보더라도 그냥 핸드폰도 만지고 음악도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뭐라 그러죠? 좀 정리가 안 되고 목표가 없이 하루가 그냥 쓱 지나가고 바쁘기만 했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뭐 일이 제대로 안 풀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생각이 좀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책상 옆에 이렇게 DP 해놓은 거 있습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서두로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제가 이제 예전에 무대 일도 많이 하고, 뭔가 지금은 이제 기계를 가지고 메이커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데, 근데 주로 제가 하는 거는 공부예요. 공부. 그 개인적인 시간에 많이 하는 것들은 공부죠. 공부고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 주로 이제 오늘도 얘기하지만 이런 메타버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메타버스 관련된 공부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코딩 프로그램, 뭐 아두이노, 뭐 이런 제어되는 그런 것들, 컴퓨터로 뭔가를 제어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기술적인 것들,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그 유튜브를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연결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만드는 거, 지금 이렇게 테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테크적인 거. 어떻게 뭐 모터를 구동시키거나 어떤 제어를 하거나 컴퓨터 제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가라는 것들을 질문할 때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뭐 계속 저는 20대부터 한 20년 계속 이 일을 해오고 있지만, 뭐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불과 이런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 한 5년? 5년? 짧게는 한 3년 전 정도부터 이제 계속 전공은 아니지만은 관련된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있죠. 계속.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근데 뭐 이게 그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저는 뭐 주로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 책 한 권을
관련된 예를 들면 아두이노라 그러면 저는 이제 아두이노를 되게 많이 이제 이걸 접목시키는데, 왜냐면 아두이노가 되게 쉽잖아요. 왜냐면은 쉬운 것보다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우리가 그냥 모터를 가지고 뭔가를 구동을 시킨다 그러면 그냥 뭐가 움직임을 만든다 그러면 단순히 모터를 가지고 뭐 배터리를 연결하거나 전기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온오프 하면은 구동되는 거. 조금 더 나가서 DC 모터는 모터 배터리를 반대 방향으로 하면 반대로 돌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면 방향이 바뀐다. 그리고 전압을 조절하면 속도가 조절된다.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수준이 아니고,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딱 거기까지. 그게 그러니까 하드웨어, 제가 얘기하는 그냥 뭐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냥 쉽게 그냥 딱 그거는 딱 거기까지. 근데 이제 이런 아두이노나 코딩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렵죠. 쉬운 건 아니죠. 왜냐면은 일단은 뭔가 컴퓨터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코딩, C 언어를 또 배워야 돼요. 기계가, 저도 이걸 뭐 잘하는 건 아닌데 배우고 있는데,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니까. 기계 G코드나 뭐 이런, 하여튼 뭐 C 언어가 되든 뭐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 그 언어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특히나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보드에서 어떤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신호가 어떻게 했을 때 얘가 뭐 예를 들면 모터라면 모터가 작동을 해라,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틀린 거죠. 완전히.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는 단순히 할 수 있는 건 코드를 꼽아서 모터를 돌리거나,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끄거나 키거나,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모터의 방향을 바꾸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거하고 완전히 틀린 코딩 공부를 해서 어떤 센서를 입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빛이라 그러면 지금 아침인데 태양빛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조도 센서죠. 조도 센서에서 빛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조도량이 될 때 환풍기를 돌려라, 팬을 돌려라, 뭐 이런 공간이라 그러면 이 공간에 팬을 돌려라, 공기의 흐름을 돌리거나, 뭐 선풍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전등이 될 수도 있고, 어두워졌을 때 불을 켜라, 밝아졌을 때는 불을 꺼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뭐 직접적으로 아두이노를 왜 계속 주냐면, 아두이노가 이 아두이노 언어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제가 잠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두이노 키트가, 이거는 제가 조금 최근에 구매한 건데, 이런 키트를 통해서 아두이노, 이거는 다양한, 이거는 코딩 어레이에서 나온 상품,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공부한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지금 아두이노인데, 이 안쪽에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지금 이거는 키트예요. 키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가의 키트인 거고, 이거보다 아주 저가의 키트들은 그냥 단순한 아두이노와 뭐 센서도 아주 그냥 뭐 LED 소자 같은 것들도 따로 판매하고, 조도 센서도 따로, 그런 것들이 많죠. 얘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거 좀 사놓은 거, 사서 테스트하는 거, 이런 것들은 LED를 뭐 이렇게 센서, 조도 센서에 의해서 빛을 받고 LED 불을 켜라, 뭐 말아라,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이런 키트가 잘 돼 있어요. 아두이노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들도 많고, 다양한 자료, 중요한 다양한 자료는 관련된 책들도 상당히 많고, 아마 제일 많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배우기에는 아두이노 관련된 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인터넷도 보면은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다양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소스 코드나 이런 배우는 방식, 아두이노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떻게 배워라, 어떻게 해라, 뭐 각각의 LED부터 시작해서 뭐 초음파 센서, 버튼 스위치, 모터, 뭐 이런 다양한 서버 모터, DC 모터, 스텝 모터,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다양한 소스들도 쉽게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은 쉽게 복사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를 권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라. 혼자서 스스로가 공부하는 습관. 이거는 이거는 배워서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것들도 아니고, 아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2년 넘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씩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죠. 가장 쉬운 책, 정말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기초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기초 아주 간단한 책, 그냥 전기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부터 있어요. 모터, DC 모터 기초, LED가 뭔지, LED가 왜 깜빡이는지, 뭐 이런 거 아주 기초적인 거, 아두이노 기초, 뭐 이런 서적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끔씩 뒤를 보면은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구나 하는 것들로 알긴 알았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다시 보면은 이게 이래서 이게 작동이 되는 거구나, 이게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구나 라는 것을 다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다시 보면은. 근데 그때는 이해를 했다 그러지만 그게 그냥 단순히 암기인 거죠. 암기 수준이었지 이거를 이해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전공을 한 게 아니고. 근데 혼자서 독학을 하다 보면, 근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시 돌아갔을 때 그걸 보면 그때는 암기하고 이해를 했던 수준이었으면은 다시 돌아갔을 때는 조금 원리를 이해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응용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수준까지 가려면 반복 학습, 기초적인 거 배우고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보고, 그러니까 너무 기초적인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고, 기초하고 중급 단계, 고급 단계 가고 다시 한번 기초를 봐주는 거죠. 다시.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기초가 이해가 되고 시작하면서 재미가 생기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자기만의 응용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누군가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책을 보고 기본적인 책을 가지고, 요즘에는 책 잘 나와 있는 게 책들이 거의다가 기초부터 잘 설명했어요. 기초부터 잘 설명을 해놓고 쫙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데, 보통 요즘 책들은 뭐 다른 책도 다 그런 건, 아무튼 책들이 이 소스 코드를 다 그 인터넷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기초부터. 소스 코드를. 지금 이 책도 뭐 이거는 아두이노 익스플로링 아두이노인데, 이 책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빛 아카데미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초 LED를 작동시키는 것부터, LED를 작동시키는 방법, 버튼과 LED, 서버 모터로 움직이는 방법, DC 모터로 움직이는 방법, 센서를 받았을 때 모터가 움직이는 거, 블루투스 사용,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할, 테스트해 볼 수 있게 소스 코드를 다 올려놨어요. 내가 직접 소스 코드를 C 언어를 처음부터 다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스 코드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내가 빛의 밝기를 어느 정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빛을 몇 초 동안 연장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수치를 바꿔가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죠.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그 소스 코드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안 들어와도 계속 중간중간 부분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움직임을 테스트 해보거나, 아, 내가 이만큼 움직였을 때 빛이 들어오고, 이만큼을 움직였을 때 모터가 작동하고, 이만큼 움직였을 때 리미터를 쳐서 멈추어라, 이만큼 왔을 때 음악을 틀어라, 이만큼 왔을 때 뭔가를 작동시켜라. 계속 LED 배우고, 모터 배우고, MP3 플레이어 연동시켜서 세 개를 한번 같이 조합시켜보고, 그런 응용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오토메이션 시스템, 아두이노 코딩을 이용한 움직임,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지만, 뭐 이런 걸 배우려면 뭐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기초부터, 아, 나는 왜 이걸 못하지가 아니고, 나는 이걸 안 배웠으니까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잘하는 곳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적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한 번에 딱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내가 그 영상 초반에 얘기했지만, 쉬어가는 시간, 뭘 배우든 뭘 공부를 하든 그 쉬어가는 시간, 내가 이걸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걸 공부하지?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들. 그리고 너무 한 부분만 파서는 되지 않고, 자기가 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내가 뭐 인생을 살 게 아니잖아요. 아두이노를 가지고 내가 뭘 직업을 선택할 게 아니잖아요. 얘는 단지 공부를 하는 그 필요한 거죠.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도구를 한 가지만 사용하지 말고 다양한 도구들, 저 메타버스 앱 깔아놓고 제페토나 이프랜드 이런 데 들어가서 게임이죠. 게임 작동시키잖아요. 마우스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작동시켜보고 가상세계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 게임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 그것과 연관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고 내가 잘 배워서 공부를 잘해서 어떤 시스템을 움직이는 구동 시스템을 배우거나 로봇을 나중에 가서는 로봇을 만들거나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메타버스라는 것을 만약에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로봇만 만들고 끝난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뭐 이런 하나만 만들고 끝나는데, 만약에 내가 가상이라는 공간을 알게 되고 메타버스 공간을 알게 되면은 내가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로봇을 제어를 시키거나 가상 세계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동작하는 걸 연동시켜서 내가 공부해서 만든 뭔가를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한 분야만 파지 말고, 저도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한두 분야, 세 분야 정도인데, 좀 더 계속 다른 분야와 접목시켜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게 또 저기에 가면은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필요한 거죠. 다른 분야에, 내가 모르고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 그래서 아는 것만 계속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거 매일 열심히 하고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 막 해서 막 하는 거 말고, 막 내가 계속 다루던 너무나 남들보다 막 빠르게 계속 매일 계속 그것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있으면 그 도구를 공부를 해서 좀 더 넓은 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도구만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의 도구를 하는데, 물론 하나의 도구도 잘 다뤄야 되겠죠. 잘 다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좀 많이 배우고 싶다. 저는 이거는 입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물론 이제 그 잘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또 존중을 하죠. 그 분야의 어떤 한 가지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또 틀리죠. 이거. 근데 저희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기술을 다른 것과 응용을 시키고 문화와 응용시키고 뭐 공연과 응용시키고 다른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많이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초반부터 중반, 후반 완전히 틀리게 흘러갔는데 아무튼 결론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쉬어가는 생각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주변에 잡음을 끊는 게 필요한 거고 잡음을 끊는 시간 1시간 짧게는 10분 1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거고 공부를 할 때는 기초 내가 모르기 때문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는 정말 기초를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 기초를 살핀 다음에는 한 단계 한 단계 응용을 해가는 공부를 넓혀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죠.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걸 보게 되고 아 내가 이럴 때는 나도 이랬지 이럴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게 되네 그러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거기서 조금씩 응용을 해 나가는 거고 응용을 해 나가되 그러면서 배워야 될 게 다른 분야 다른 다른 미래의 어떤 것 다른 나와는 조금 틀린 것과 뭔가를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사회적인 관심이죠. 그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아주 짧은 그 답변 방식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포우메이커스였습니다.